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내용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인데요. 대표 발의를 하셨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국회 그 예산 심의 활동에 재간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의원님께서 거기서 또 주목을 받으신 일이 있어서 요거 좀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동해 표기와 관련된 예산 책정 그리고 또 국회 의사중개 수화 자막 서비스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아 맞다, 그렇지라고 깨달으셨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동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쓰는 영문 표기는 이스트 C입니다. 그다음 서해는 옐로우 씨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써도 금방 알죠.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스트 C라고 하면 어느 나라 동쪽 바다인데 게다가 옐로우 씨 하면 한국의 서해인 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국감 기간 중에 명동에서 외국인 30명한테 물어봤어요. 한 명도 몰랐습니다. 어머나. 카메라 들고. 그러니까 우리 동해는 우리는 그렇게 쓰더라도 국제적인 표기는 이스트 씨 오브 코리아, 또 서해는 웨스트 씨 오브 코리아로 써야겠다. 그러면 한 번만 들어도 외국인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보자는데 정부는 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1991년부터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뭐 많이 알려졌다는데 많이 안 알려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좌우간 연구를 좀 해라.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국회의 각종 회의, 본회의, 상임위 뭐 회의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뭐 수화나 자막 서비스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뭐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좀 하라고 했고 또 우리 국회 방송은 자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꼭 필요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주셨기 때문에 또 이색적인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으셨는데 고마운 말씀이지요. 근데 바쁜 활동하시면서도 그 아까도 말씀하신 영문 표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써 오셨는데 사실 민간에서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제 주로 병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병기라는 게 일본 사람들은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국 교포들이 병기를 하자 해서 이스트 C로 써달라고 해서 두 개를 다 썼습니까? 월드 아틀라스 답건 같은 경우는 Sea of Japan 가로 열고 이스트 C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한국과 일본의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바다가 일본 해인데 일본의 동쪽에 있는 일본 동쪽 바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스트 씨 오브 코리아 하면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고 서해는 옐로우 씨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를 진짜 찾아야 된다. 영문 표기를 쓰는 까닭은 외국인들이 그 바다가 대한민국 바다라는 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렇게 모호하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연말에 이제 불법 시위 논란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위를 왜 하는지도 관심이 없이 불법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도 없지 않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의원님께서 집시법 개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이 개정안의 입법 배경 먼저 여쭙죠. 저는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출신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 폴리스 라인 넘어가면 아주 경찰이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또 뭐 평화 집회는 얼마든지 보장을 하죠. 그리고 또 시위하는 사람들도 여간에서는 폴리스 라인 넘질 않고 하다 보니까 충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권력을 존중을 하고 공권력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폴리스 라인 있지만 그걸 뭐 대부분 무시하고 또 우리 뭐 경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또 뭐 과잉 시비가 나오고 과잉 진압 시비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 법적인 어떤 틀에서 한번 그 평화 시위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뭐 미국은 그렇다 치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법을 지키는 건 뭐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보호하지만 네. 법의 테두리를 넘어갈 경우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불법 시위를 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미국도 폴리스라인 넘어가면 네. 국회의원 2009년에 5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거든요. 국회의원이. 네네. 네. 그렇게 하고 또 미국은 그런 경우는 보석도 잘 안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도 뭐 예컨대 마스크를 쓰고 네. 얼굴을 가리면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도로 점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네네. 또 집단적으로 불법 시위를 부추길 경우는 네.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아주 강하고 있습니다. 세군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위 때마다 이 불법 논란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가요?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요. 네. 이 공권력을 좀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좀 덜 돼 있고, 사실 미국에서는 경찰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좀 그런 게 덜하고 법치를 이제 사실 저희 국회의원들도 법치를 제대로 못하는 측면도 있어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법치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은 우리가 법을 좀 뭐랄까 유약한 법을 만들어도 그걸 네.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법은 법이고 뭐 나는 뭐 달리 행동한다 해버리면 결국은 법적으로 좀 단호한 제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을 어떻게 손보셨습니까? 네. 예. 지금은 우리 현행법도 네. 질서 유지선 폴리스 라인을 침범할 경우에는 제지를 하게끔 명시도 돼 있고 네. 또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50만 원, 벌금 50만 원 이하, 또 징역 6개월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좀 그걸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선을 침범할 때 네. 미국처럼 바로 체포를 못 하더라도 적어도 경찰이 격리하고 차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놓으면요. 그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는 사람을 결국 보호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불법으로 더 나가지 않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보호하는 셈인데 그래서 경찰이 차단하고 격리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벌금 7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700만 징역 원이요? 2년 이하로 이렇게 네. 냈는데요. 제가 의원님들 사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거 현장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사회의 올바른 시위 문화가 정착이 되는 시위라는 거는 민중들의 의사 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한 네, 사람들이 네, 함께 네.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있어야 될 것이지만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면 어떤 과제들을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합니다. 공권력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보장을 하고 네. 보호를 해야죠. 법적 틀내에서. 그다음에 시위하는 분들은 정말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그래서 일종의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 국민들은 저는 법을 지킨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이 지난번 민노총 시위나 이런 네. 쪽에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이 법을 집시법은 있으나 마나한 거로 생각을 했던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 집시법으로는 어려운 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네. 또 경찰이 체증을 해서 사후에 네. 다 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불법 시위를 쭉 했던 분들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는 어려우니 이제는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강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경종을 울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네. 그렇게 해주면은 아마 다른 분들은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긴 시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시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조차 고개를 외면하는 네.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네.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결과에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법인데 의원님이 또 거두신 쾌거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3%니 7%니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공포가 됐는데 이 개정안을 처음에 제안하시게 됐을 때의 그때 그 상황 이야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든든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특히 근로소득자들. 근데 이 상환 의무가 사업체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할 상환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 원천 징수를 이제 사업체에서 해가지고 이제 국세청에 납부하게 돼 있는데 사업체로서는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실수로 뭐 상환을 못하거나 상환 신고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환을 이제 공제를 해서 상환을 하고 나면 또 이제 상환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행정 업무가 발생하는데 실수로 뭐 신고를 못해서 뭐 상환을 안 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또 개인한테 피해가 갑니다. 이미 빚을 진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 소위 말해서 신인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채무자들은 내가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낼 수 있는 트랙을 현재 있는 트랙은 놔두고 개인이 납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트랙을 만들어놨는데 뭐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내가 취업을 했으니까 뭐 1년치를 선납을 하겠다. 과거에는 그걸 못 했거든요. 그건 회사가 다달이 뭐 알아서 했는데 1년치 선납을 하면은 한 1년 동안은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아마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그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한 6만 명 되는데요. 한 달 만에 2만 명이 1년치를 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갈급했군요. 정말 필요한 때 딱 알맞게 만드셨던 법인데 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이미 저희 시간에도 한 차례 정도 소개는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대략의 내용을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니까 한 어머니는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우리 아들한테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아들한테 뭐 이 빚을 상환하라고 뭐 회사에 뭐가 갔나 봐요. 그러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여러 사람들 또 알게 되고 빚쟁이 취급당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1년치를 선납을 했더니 너무 홀가분하다 이렇고 이거를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도록 해놓으니까 회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비용도 있고 한데 그런 비용 때문에 학자금 대출 받은 그 졸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채용을 기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뭐 그런 현상도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 만약에 정말 그런 이유로 취업이 거절됐다 그러면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이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제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바로 벌써 효과를 보고 계시는데 좀 잘된 일입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대 국회 임기 동안에 뭐 지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포함해서요. 보람 있었던 입법 활동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발의 법안 또 성과도 함께 짚어볼게요. 그 2014년에 그 세계지리 그 수능 시험 8번 문항 오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한참 늦게 이제 오류가 확인되고 그 오류로 인해서 피해본 이제 학생들 구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고 그것도 신속히 통과가 돼가지고 1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구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의향에 따라서
가고 싶은 대학에 이제 신입학을 할 수 있고, 물론 뭐 그 점수만큼이죠, 점수만큼. 네네. 그리고 또 편입학도 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빠져나간 대학은 그만큼의 그 정원이 비었기 때문에 2016년도 네. 이제 이번에 학생들 뽑을 때 결혼을 보청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는데, 네. 뭐 학생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원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잘 참 발빠르게 이게 처리가 돼서. 네네네. 왜냐하면 네. 워낙이 뭐 현장에서 네. 그거는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는 적이고, 예. 구제하려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네. 잘 됐고요. 예. 또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막는 법안들을 제출을 해서 그게 또 다 통과가 돼서 네. 네,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몇 개나 통과가 됐습니까? 제가 네. 발의한 법안 중에 한 20개 약간 안 된 것 같아요. 대표 아유. 발의한. 네, 그래서 네. 제 법안 통과율이 뭐 그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굉장히 했는데 높으시죠? 뭐 네, 제법 뭐 높다고 보도된 적이 그러셨군요. 있었습니다. 자, 남은 임기 동안에 마무리 지어야 될 일도 있으시고 뭐 현안도 네. 있으실 거고 네, 네. 혹 또 새로운 입법도 발의하실 네.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집시법 개정안 네. 이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가 뭐 많이 안 남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동해 표기를 좀 우리나라 동해, 우리나라 서해라는 걸 분명히 알리기 위한 그 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결의안을 준비 중이고 50여 명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이거 좋은 결의안이다 해서 사인을 해주셨는데 네. 이 결의안을 좀 1월 국회라도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또 교육의 콘텐츠의 개선, 또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속한 지역에서는 뭐 학교도 과밀 지역에서 학교 하나 신설을 했고요. 네. 또 우리 지금 화장실 문제, 책걸상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기본에 관한 건데 네.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한 뭐 특별 교부금도 좀 받아와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섬세하게 살피시는 의원님 특징이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